자, 여러분 3월학평 해설 강의고요. 제가 부제로 생존 지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고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몇 개를 좀 내가 준비한 걸 보고 갈게요, 얘들아. 준비할 걸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딱 니네들 모습이잖아. 영화 기생충이야. 이 직업병이야. 영화 기생충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존나 포스 있어, 가이쌤. 만약 지금 실전 수능이고 이게 첫 문제였으면 시작부터가 좀 엉킨 거야. 이거 내 각도가 좀 엉켰잖아. 심지어 거짓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다해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 거야. 장악하는 거야. 거기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실전은 기세래요. 잠깐 배경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영화일 거고, 이 직업병이다 보니까 야 봐봐, 딱 30번이 뭐냐? 빈칸 추론 아니냐? 31번도 빈칸 추론인가? 아무튼 문제 딱 보자마자 그냥 사실 얘를 봤을 때는 너무 웃겼던 게, 여기 나온 과외 선생님이 그 위조 서류를 가지고 과외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요즘에 이제 택도 없죠. 요즘도 가능한가? 김가희 걸러내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가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 처음에 되게 웃겼다가, 근데 순간적으로 시험은 기세야.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의 1페이지를 누가 고민하면서 푸니? 기세 좋게 쫙쫙 풀어나가죠. 근데 말리고 엉켜도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 기세를 다시 이어나가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헤맨다고.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세 좋게 쫙쫙 읽혀야 되고요. 쫙쫙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좀 제대로 다시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이거 녹음을 땄는데 모르겠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왜 꼭 이걸 틀어줄 때만 애들이 쳐 웃는데, 뭐 웃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잠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씨발. 왜 웃는 거죠, 애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쇼츠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뭐 20분, 30분 호흡으로는 설명이 안 돼. 200단어 정도 되지만 실제 문제에 쓰이는 정보량은 14개 단어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능에서는요, 많은 정보량을 던져주고 그 중에서 가치 높고 중요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그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 보이겠죠? A 경우가 수능 밀감도가 높다, 위험성이 적겠네요. B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다면 정답사고 바로 보였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배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만이라고 그냥 읽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시험인데 이슈가 안 된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자, 1페이지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좀 같이 읽고 갈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상위인지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공부법이거든. 그러니까 상위인지랑 동의어가 뭐냐면 초인지 능력이고요, 메타인지 능력이야. 얘가 다 상위인지랑 동의어야.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 나온 적도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랑 EBS랑 공동 연구를 했고,
서울대 경영대에 들어간 상위 0.1% 학생들과 상위 10% 학생들을 비교했었던 다큐멘터리야. 상위 0.1% 학생들과 상위 10%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야. 암기력이요?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 상위 0.1% 학생들은요. 25개 단어를 외우라고 해서 너희 몇 개 외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25개 중에 5개 외운 것 같아요. 실제 그 친구 5개 외웠고요. 12개 외운 것 같아요. 실제 12개 외웠어요.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울 0.1%인 친구들은 상위 0.1%인 친구들은 자기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와 실제 단어 개수가 똑같아요. 한 명만 한 개 차이였어. 근데 웃긴 건 상위 10%는요. 절반 정도가 다 달라. 25개를 다 맞춘 애도 20개 정도 외운 것 같은데요. 15개 맞춘 애가 25개 다 외운 것 같은데요. 무슨 말 얘기했니? 지피지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어떤 인지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는 능력. 그걸 인지 위에 있다 그래서 상위인지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1페이지가 예열 지문이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좀. 자, 글의 주제는 상위인지야. 자, 그럼 상위인지는 뭐냐면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그럼 나를 통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점검하냐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동의어는 뭐야? 상위인지랑 동의어는 자기 규제 기제라고요. 자기 규제 기제라고요.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냐? 내가 내 능력, 내가 내 지적 활동을 통제할 수 있냐? 이게 상위인지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니?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지 조정이고, 글의 주제는 인지 조정으로 좁혔죠. 그래서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이야. 내가 스스로 조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내가 내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안다예요. 그러면 일단락 세팅된 주제인 독해 과정 조정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래? 첫 번째, 내가 독서 행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문맥 정보와 네 번째, 논리적인 구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성 점검, 여섯 번째, 실패했을 때 대처들.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그 잔소리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페이지가 그냥 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꼭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진짜. 우수한 독자는 목적에 따라 독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독서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고요. 동시에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가 동일한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차이가 다른 거예요. 또 의미 구성체인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결부해낼 수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중요하다고요. 또한 뭐라고? 논리적 구조 활용도 중요하다고요. 또 문맥적 정보나 의미 추론도 중요하다고요.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가 심층적으로 간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타급 강사들 중에 뭐 구조 처리가 의미가 있네 없네는 진짜 아니 뭐 시험지를 본 적은 있는 거야? 우수한 독자는 자신의 내용의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 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네 안 필요하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배경 지식 당연히 필요한데 활용 능력까지 중요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 뭐 선생님 그럼 배경 지식 이렇게 쌓으면 되나요? 아니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 쌓였다고요, 여러분. 내 수업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다 쌓여 있는 거잖아. 20년 동안 뭐 놀았냐? 공부했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적절한 전략을 활용한다. 실패했어도. 독서의 목적이 이러한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단순히 이유가 있죠. 해독 과정으로 본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용 일치로만 본다는 거야. 이게 첫 지문으로 세팅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일관되게 보이는 문제점이 뭐야? 잘 들어. 지금 1등급 맞은 친구들도 일관되게 문제가 보여. 자꾸 내용 일치로 문제를 풀어.
그런데 1등급이 나와. 무슨 상태인지 알겠죠?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AI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용 일치 안 된다고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내용 일치를 넘어서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선택한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예요. 조정할 줄 안다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라? 경험을 통해서 상위인지 쌓아라. 됐니? 원래 1페이지 안 풀려고 그랬는데 다 읽어버렸네. 자, 이렇게 주제 구조 잡았고 구조도 꼭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인지 해당한다. 자, 봐.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고 그래 주제인 자기 규제 기제는 상위인지 맞죠?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독서 과정을 조정하는 거죠. 잠깐 근데 3번 선지. 자기 규제에 이용하는 인지 조정은 독서 과정 조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 봐.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 거잖아. 맞죠? 맞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번 선지. 우수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독성이 우수한 독자, 부족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배경식을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 차이는 어디서 왔어? 배경식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온 거죠. 내용은 다 있어 보여. 그럼 1, 2, 3번 주제고 1, 2, 3번 주제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데 여기는 포함관계를 묻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내용이 쉬울수록 이렇게 구조 처리해서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결국엔 상위인지가 자기 규제 기지에 맞잖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스스로 평가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3번의 포함관계 구조 묻는 유형이구나. 구조 발췌도구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인지조정, 독해 과정 조정. 인지조정 찾아. 어디 있어?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이래요. 누가 누구에 속하니? 독해 과정 조정이 인지 조정에 속하는 거죠. 근데 얘는 포함 관계를 거꾸로 드러났지. 이대로 가야지. 틀렸거나. 정답 3번. 됐습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내용의 논리 관계로 정답 설계를 했다야. 이걸 자꾸 여러분의 일치로 풀려고 한다고요. 논리 구조 잡으라고 나와서 논리 구조를 잡아야 돼. 여러분 일치로 풀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잠깐 하나 볼게요. 문제를. 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자, 이 문제 볼 건데요.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2번 선지 볼게요. 장원수의 군사들이 A에 있다가 B로 간 것을 총날이 모름으로써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 총날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죠. 운곡의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대잖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 내용일치 푼 친구들은 선생님 2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됐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네. 선생님 2번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일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기본이야. 초등학교 잼민이들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도 왜 감탄사를 내뱉었냐면 이 3월학평은 출제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작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좀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이거는. 이거 문제 이렇게 못 내요. 진짜. 이건 돈 몇십억 꼬라박아도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거는 진짜 전시해놓고 싶은 예술작품이야. 제 입장에서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지문이야. 너무 좋은 문제들이고. 다시 한번 잘 봐요, 여러분. 내용일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 해독 과정 이상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수만이고 오르비고 포만한이고 유튜브고 그 조무사들 좀 입 좀 다물래요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알겠어요? 그냥 이거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왜 잡혔다 이게 포함 관계로 문제를 털었다. 즉 논리 구조 잡아야 되는 거다. 이걸 잡으셨어야 돼.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과정을 기록했고 가를 참고해서 A를 적용해 보래. 독해 조정 과정이야. 즉 독해의 초인지 능력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야. 자, A는 그럼 뭡니까?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맥을 통해서 추론했다는 거죠. 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수련이란 단어를 몰랐어. 배경 지식 없죠? 어떻게 추론했어? 관련 부분을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유추했다, 추론했다죠. 이 책에서 임상심리사가 되기에 공부해야 하는 심리학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 진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뭡니까? 경험과 배경 지식이죠.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봐라. 그대로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봐라. 그대로 물어보고 있지. 보이냐? 이거 하라는 거야. 구조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용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정보 분류 체계를 잡으란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진짜 치명적으로 차이를 갖고 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벌써 제가 왜 자꾸 이걸 자꾸 이렇게 역설을 하냐면 이게 나이 먹으면 못 고쳐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되게 기회이자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는 시대고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잘 지금 길러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대학 가서 못 고칩니다. 누가 잔소리 하지도 않아요. 대학 가면 나 같은 꼰대는 없어. 지금이나 하는 거야.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해놓고 관련 자료를 찾아 이해했다? 그럼 뭐야 이게? 그렇죠. 내 나름의 PS, 해결 방법이죠. 봐. 이해하지 못했어? 해결 방안을 찾은 거죠. 문제죠. 해결 방안 찾은 거죠. D. 이 책을 읽은 중요한 목적이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읽었대요.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선택한 거죠. 목적에 따라서 조정했죠. 근데 봐. 전망은 다르지 않아 아쉬웠다는 뭐 한 거냐? 부정적 평가한 거잖아. 됐습니까? 5번이죠 그러면. 평가 내용이 들어갔는데 평가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자체도 내용 일치로 쉽다고 가려고 하는 순간 시간 정확성을 다 손해보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진정 연습할 수 있는 것들도 놓치게 되는 거고 봐봐. 벌써 우리가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벌써 여기서 잡아주잖아요. 너무 편해 내가 그래서. 요즘 1페이지를 때문에. 자, A의 근거에서 보기를 이해해보자. 특정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룬 글을 학생가불에게 제시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했더니 벌써 이제 차이가 나겠죠. 갑돌이와 을돌이 벌써 차이 납니다. 자, 어떻게 읽을 거냐고 즉 전략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은 사전을 참고해 낯선 용어의 뜻을 알아가는 데 주목하겠다 그랬고 을은 관점별로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읽겠다 그래서 벌써 차이가 보이죠. 갑돌이는 뭐 하는 거야? 지시적 의미만 보겠다는 거야. 문맥 추론 심지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맥 추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 지시적 의미를 보겠다는 거야. 반면에 을은요. 뭐 하겠어? 비교대조라는 정보의 구조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 결론 어때? 당연히 갑돌이는 망했고 을돌이는 전교 1등 했겠죠. 이해됐어? 그 얘기를 벌써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한 잔소리를 그냥 지문에서 하는데 뭐 더 이상 반박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뭐 하래? 원숭이 새끼들은 모방도 안 한대. 봐, 원숭이 새끼들은 모방도 안 하고 사람은 모방을 한대요. 내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등급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한 학생들이 6등급이든 7등급이든 수능날 1등급 나오고요. 지금 아무리 백날 1, 2등급 나와봐야 자기 멋대로 판단한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잘 못 내요. 왜? 이 지문이 그 지문이야. 왜? 이 지문이 바로 AI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 사피엔스 같은 이 시대의 역사서에 있어서 역작이고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규정하는 지문이야. 여러분 그냥 봤겠지만 저는 이 지문 딱 보고 소름 바로 끼쳤어요. 처음에 잘 안 읽혔거든. 그런데 잠깐만 이거 사피엔스인가? 총균세인가? 잠깐만 찰스 디킨스 뭐 이거 이기적 유전자네?
찰스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면서 보이면서 딱 보인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지문이야 사실은. 이 사물학평은요 진짜 출제진들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각 잡았어 이거는. 이건 약간 지금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이미 올해 수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평가원에서 진짜 이건 마음을 아예 다 잡은 거야. 고1 교육청 한번 볼래요? 환장합니다. 고1 교육청. 봐. 보이니? 벌써 통화정책을 설명을 다 해. 고1 교육청이야. 방금 수업했다. 유동성이 함정 다 나왔어. 저랑 12월, 1월, 2월에 경제지문 들은 친구들은 기억나죠? 이거 다 EBS에 박혀 있었고 수능에 박혀 있었던 지문들. 그걸 왜 고1 첫 시험에 갖다 낼까? 생존 지식이거든. 생존 지식. 이 말하니까 충격받던데 우리 누나가 소아과 의사고 우리 매형이 서울대 물리학과 학사 석사 하다가 그만두고 치전원 가서 지금 치과 의사예요. 이게 놀란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두 사람이 아직도 집을 못 샀어. 그러면 충격받더라고. 야, 부부사가 집을 못 사면 씨발 누가 사지? 치킨집 사장님이 한 40억 50억 자산가야. 뭘 잘했겠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잘 들어 얘들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는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시대예요. 돈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본주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미적분 못해도 돼. 근데 금리 인상하면 자산가치 폭락한다는 돈의 공식 모르면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괜찮아. 왜? 그때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차이가 크게 없었거든. 내 세대부터 그래요. 여러분 세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벌써 박아 놓는 거고, 더 심각한 건 고1 교육청 풀어봐라. 존나 어려워요. 고3 수준이야.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시대적인 고민들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다시 한번 이제 처리합시다. 이제 자, 각과 달리 을은 독서를 문자해독 과정으로 이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갑돌이가 그랬죠. 갑돌이가 정확하게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한 거지. 우리 갑돌이 어떡하죠? 자, 을돌이 보겠습니다. 을돌이와 달리 갑돌이가 이렇게 한 거고,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이라는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딱 봐도 을돌이가 잘한 거죠. 이거는 주제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조종 능력을 갑돌이가 못했고 을돌이가 잘했죠. 글의 주제에 관련된 의미 구성. 얘 맨날 봐라. 내가 야 주제 구조 잡아라. 주제 구조 잡아라. 이렇게 봐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주제 구조 잡으세요. 제발 좀 여러분. 상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은 갑돌이가 아니라 을돌이가 뛰어난다니까. 그럼 정답 4번 끝이네. 됐어? 답도 답이지만 알려주잖아요. 어떠한 굉장한 석학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AI 세대 여러분이 지식을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요 여러분. 니네가 AI보다 어떻게 지식이 많겠어. AI는 딱 치는 순간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검색 다 해가지고 이겁니다. 물론 틀릴 때도 많지만 여러분 AI 못 이겨요. 지식으로, 지능으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 뭔지 알아요? 태도와 상해인지 능력이야. 태도와 상해인지 능력이라고. 잘 기르십시오.